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병원의 그 외과 교수로 있는 김찬영입니다. 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서울까지, 예전에는 올라오기 힘들었을 텐데 요즘은 KTX가 있어서 1시간 30분이면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전국이 서로 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 전북 입장에서는 모두 다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겨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불리하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내왕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료의 그 의사들 간의 편차들도 많이 줄게 되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준비해 주신 우리 암학회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하여 뒤에 이제 우리 이혁중 교수님이 암 수술 후에 이제 영향과 이런 뭐 불편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우리 라성영 교수님께서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시는 권위자이시기 때문에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권위자에 속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위암학회에서 그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와 관련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책자를 나눠드렸는데 이 위암 궁금합니다 이런 책자를 이번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이런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의 일환으로 오늘 저도 자리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맡기는 했으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제가 보아하니 이미 수술은 다 받으셨고 항암 치료나 기타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받아 항암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미 다 수술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맞아 나는 다 받았어 라고 하신 그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마 제 내용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유창범 교수님께서 그 렘브란트 이야기도 하시고 르누와르 이야기도 하고 세잔느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시는지 몰랐는데 저 역시 그림을 좋아해서 제가 환자들한테 수술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수술 설명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수술 치료를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외과 의사들은 모이면 학회 때나 모이면 수술에 대해서 거의 주구장창 수술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슬라이드를 모아서 보여줘도 좋겠지만 너무 또 전문가적인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제 환자들 수술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라는 아이디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예, 배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배 모양은 이렇게 갈비가 있고 밑에 이제 그 골반이 있고 배꼽이 중간에 있죠. 일반적으로 위 모양이 어디 있는지를 예측을 해보라고 하면 이 배꼽 근처를 대부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그림도 좀 밑에 쳐져 있는데 이 왼쪽 갈비뼈 쪽에 갈비로 둘러싸여 있는 게 위여서 사실은 위가 잘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오목가슴을 만지는 게 사실 위에 가깝게 많이 만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2장을 지나서 소장의 길이는 한 7m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키의 4배, 5배의 길이가 이제 소장이 되겠고, 그 소장을 지나 이제 대장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위는 이렇게 유창범 교수님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모양이 있고, 위를 저희가 이제 외과적으로는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상, 중, 하 위치에 따라서 위 절제 범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 하부에서 위암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 하부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하부에서 생길 경우에는 50%에서 60% 또는 많게는 70%까지 절제를 하게 되고, 절제를 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연결을 해 드려야 됩니다. 절제를 했고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요즘은 이제 그 자동 문합기라고 하는 기계를 써서 문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라내면 12지장으로 연결을 하는 이런 전통적인 위 12지장 수술 방법이 선호하는 문합 방법이 되겠고요. 이 수술 방법은 100년이 이미 넘게 오랫동안 검증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식의 통로 경과는 원래 지나가던 그런 위와 12지장 경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두 번째 방법, 이 방법 역시 굉장히 오래된, 사실 이 방법보다 더 먼저 개발이 된 방법에 해당이 된 100년도 넘은 수술 방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잘라내서 12지장을 맞고요. 여기 12지장이 이제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다시 복강내로 들어왔을 때 소장을 위하고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위하고 소장하고 연결, 정확히는 공장 부분에 연결을 하는 위 공장 문합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식사를 하게 되면은 12지장을 거치지 않고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12지장에서 나오는 담즙 또는 췌장즙 같은 것들이 여기서 합해져서 내려간다는 구조인데, 이게 가끔씩 역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쪽 문합 부위에 위산의 산성의 환경과 담즙이라고 하는 알칼리 환경이 서로 만나는 이 지점에 염증이 좀 잘 생긴다는 그런 단점이 약간 있습니다. 우리 유창분 교수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요즘에 이제 시도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게 역류를 좀 막아보면 안 될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런 소장을 잘라내서 잘라낸 위를 위에다 붙입니다. 보통 이런 방법들은 위를 전부 다 절제할 경우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면 위산과 담즙이 섞여서 역류되는 이 지점의 염증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이건 Y자 모양이라고 해서 Y식 위 공장 문합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이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위암이 중부에 생기면 이제 절제 범위를 이제 좀 더 올려서 나갑니다. 뭐 70%, 80%까지 이제 절제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남아있는 위가 적다 보니까 뭐 똑같습니다. 밑에 하부에 있을 때하고 문합 방법은 똑같은데, 이런 방법을 하기가 용이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방법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런 방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류 때문에 그건 싫으니 이런 방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부 쪽에 있으면은 당연히 위를 전부 다 절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를 절제하는 범위는 위암이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 조기암으로 상부에 위치한 환자한테 위를 전부 다 절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놀라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표준적으로 제시하는 절제 범위는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식도를 막고 12지장 막고 소장을 끊어서 끊은 소장을 위에다 붙여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거 역시 모양이 Y자인 Y식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게 밑에 위까지 멀쩡한 밑에 위까지 날리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밑에 위를 살리고, 그렇죠. 이게 상부 쪽, 중부 쪽만 위를 잘라내고, 이 하부 쪽 위는 식도에 붙여서 아래 위가 좀 역할을 해보도록 노력해보자. 뭐 이런 식의 수술 방법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지금도 일부 시행이 되긴 합니다. 근데 요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식도로 음식물이 들랑달랑 거리면서 식도 역류가 좀 잘 발생을 시킨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도 좀 남아있는 위가 역할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이런 설명을 하면 이게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그런 수술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대두되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 보자면, 그러면 하부 위를 남은 걸 식도에다 붙이지 말고 전통적으로 했던 소장을 끊어서 이렇게 식도에 연결을 하고, 저도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를 소장에다 붙이고 소장은 식도에다 붙여서 음식물이 역류가 되는 걸 좀 더 줄이게 하고, 음식의 통과 경로도 위를 살려서 위로도 지나가게 하고 소장으로도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요즘
저희 의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를 절제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100년이 넘게 왔던 개복 수술이 있고 요즘 10년, 15년 전부터 이제 활발히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들한테 납득시키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너무나 당연하게 환자분들이 복강경 수술로 하는 게 맞죠? 라고 얘기할 만큼 널리 알려진 이제 복강경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 방법이 있겠고요. 개복 수술 방법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랬던 거고 복강경 수술은 이런 5mm 내지는 10mm의 구멍을 4개, 5개 또는 3개 이렇게 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방법을 다 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처가 작다 보니까 회복은 빠른 편에 속하겠고 복강경 수술이 처음 개발됐을 때 조기위암 수술만 일단 해보자 이런 조심스럽게 안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됐던 게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기구가 너무 좋아져서 요즘은 진행성 위암에 있어서도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아시다시피 1기, 2기, 3기, 4기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이 분류 방법은, 수술 후에 이 절제된 위를, 교수님께서, 이 위벽 침윤도와 림프절 침범 유무와 개수를 가지고, 1기, 2기, 3기 상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벽 침윤도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점막이 있고, 점막을 지지하는 점막 하층이 있고, 위를 운동시켜주는 근육이 있고, 그리고 장막으로 위를 둘러싸는 이런 위의 절단면의 구조를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서 암이 어느 층까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장막층까지 뚫게 되면은 복강으로 퍼져가서 결국 사기로 이제 진단을 하는 이제 이런 심한 정도를 확인하는 게 위벽 침윤도에 해당이 되겠고요. 림프절 침범은 위뿐만 아니라 이제 소화기관은 림프관들이 많이 발전을 해 있습니다. 림프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세균들이 침범하는 그 침범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소화기관에는 그래서 림프관들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 림프관을 통해서 암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이런 림프절을 같이 절제를 해야 되는 게 표준적인 수술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절을 다 표준적으로 수술하는 범위를 결정을 해서 그걸 현미경으로 보고 거기에 암이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되어 있다면 몇 개까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이 점수를 가지고 1기, 2기, 3기, 4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암이 발생을 하고 이 암은 위벽을 뚫고 나가기도 하지만 주변에 림프절로 하나 둘씩 퍼져가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혈관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혈관을 통해서 간이나 폐나 뇌로 이렇게 전파를 되는 경로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일 많이 침범하는 게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암은 작다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범위를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잘라낸 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술실에서 암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위를 절개를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보호자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수술을 이렇게 했고 암 부위는 이쪽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들 놀랍니다. 아니 암은 이거밖에 안 돼. 손톱 크기만 하나밖에 안 하는데 위를 그렇게 많이 잘라내요? 너무 많이 잘라낸 거 아니세요? 특히 위를 전부 다 잘라낸 경우에는 다들 놀래는 게 열의 아홉은 다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합니다. 이 재발을 하게 되면은 왜 재발을 하냐고 이제 따져 묻는 경우가 많은데 비디오가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이 절제 범위 바깥에 이미 수술했을 당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이 절제 범위 바깥에 이미 빠져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게 1기가 됐다 하더라도 2기가 됐다 하더라도 3기, 4기 물론 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절제 범위 바깥에 있는지 없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피검사로 암 수치로 본다고 한들 이 암 수치가 제대로 반영을 할 수도 없고 이미지 검사로 CT든 페트 CT를 찍든 이미지 검사는 해상도로 디텍트 검출을 할 수 있는 암의 일정한 크기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런 세포 단위로 빠져나와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정도 지나면 통상적으로 2년, 3년이 제일
재발하는 위험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빠져나와 있던 암들이 2년, 3년 지나서 이렇게 덩어리로 CT에서 펫CT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재발이 확인되어서 환자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을 가능성이 기수가 2기, 3기, 4기로 가면은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권유를 하는 거고요. 그런 항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암이 정복하기 아직은 어려운, 그렇지만 저희 의사들이 또는 환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직도 노력을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암 궁금합니다 이 책자를 소개를 살짝 드려보면요. 저희 이제 여기 오늘 나와서 발표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모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혹시 나도 위암일까? 위암이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또는 뭐 수술 점막수 절제술 받으려 합니다. 또는 퇴원 후에 궁금한 게 많습니다. 또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가져가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